어머니도 단정하게 입고 오셨으면 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영희는 오래된 서랍을 열며 손끝으로 등기 서류를 어루만졌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영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서랍을 닫았어요. 검소한 할머니로만 여겨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말이지요. 사흘 전 새벽 5시 반 종로 한옥마을 깊숙한 골목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박영희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낡은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70이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50년 넘게 지켜온 새벽 의식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내려서자 차가운 공기가 발끝을 스쳤어요. 영희는 털신을 신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든 새벽 공기가 한옥 전체에 고요함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차를 우릴까? 혼자 중얼거리며 찬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구기자, 오미자, 당귀, 감초, 직접 말리고 배합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한 대추차를 선택했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서 있는 작은 마당, 평생을 함께해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가꿔온 화분들이 담장을 따라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차가 우러나자 은은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영희는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마루에 앉았어요. 첫 모금을 머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단맛과 함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참 오래되었구나. 젊은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30살 무렵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통 약재를 연구하던 때가 말이에요. 각 지역의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비법들, 직접 캐고 말린 약초들, 그리고 그것들로 만든 차 한 잔에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었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 인터뷰도 했었지요. 전통 한방차의 대모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숨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마저 마시고 찻잔을 씻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몇 년 전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7시가 되자 골목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영희는 마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흙을 만지고 시든 잎을 따내는 소소한 일들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라. 갑자기 무슨 일이니? 그냥 안부 보러 왔어요. 소영이도 함께 왔는데. 며느리 소영이 민수 뒤에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영희의 손자, 이제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영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읽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검소하게 살며 가끔 용돈을 보태주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겠지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거실로 차를 가져가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영희는 찻잔을 들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지만 영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돌잔치를 다음 주 토요일에 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어디서 하는데? 소영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요. 민수 씨 회사 동료들과 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호텔에서? 영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런 곳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네.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집에서 하기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의 표정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소영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낡은 한옥에 혼자 사는 모습,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잔치에 오시면 우리 체면이. 소영은 친정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친정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소영아, 시어머니가 너무 검소하시면 곤란하잖니. 호텔이면 격이 있는 곳인데. 어머니도 당연히 오셔야죠. 소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 미묘한 어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나도 가야겠구나. 손주 첫 번째 생일인데. 네, 그런데. 소영이 잠깐 주저했습니다. 민수가 그녀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런데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텔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격식 있어서요. 격식? 어머니도 단정하게 입고 오셨으면 해요. 소영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단정하게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단정하지 못하게 입고 다니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호텔이라는 곳이 워낙. 소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도 어색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영희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오니? 네. 부장님들도 오시고, 소영이 친구들도 다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영희의 가슴을 살짝 찔렀어요. 소영은 내심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 남편의 직장에서의 평판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 부장님 부인들이 오는데 시어머니의 검소한 모습이 화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구나. 너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니 기특하다. 어머니는 혹시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소영이 말을 꺼내다가 민수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왜 안 와?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공기는 어색해져 버렸어요. 사실 민수도 마음 한편으로는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동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소박한 모습이 부담스러웠어요.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더 끓이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검소한 한복 차림의 늙은 시어머니가 격식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게 부담스럽겠지요. 차 더 드세요. 돌아와서 찻잔을 채워주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갈게.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니? 소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시간은 오후 5시예요. 알겠다. 단정하게 입고 가마. 영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소영이 얼굴을 붉혔어요. 민수 부부가 떠나고 나자 영희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손자의 첫 번째 생일, 분명 기쁜 일인데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단정하게, 격식에 맞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아이 눈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가난하고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일 뿐이겠지요. 영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몇 년 전 받은 재산세 고지서까지.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것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받는 존경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마당 한구석에 심어둔 들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꿋꿋하게 피어있는 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손주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며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한복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이 옷차림으로 강남의 고급 호텔에 갈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준호야, 할머니가 꼭 갈게. 작게 중얼거리며 한복을 정성스럽게 개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손자의 첫 번째 생일만큼은 함께하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강남 그랜드 호텔 앞에서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정장을 차려입고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호화로운 자동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낯설었어요. 여기가 맞나? 영희는 검소한 회색 한복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복장에 비해 소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소영도 화려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소영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안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꽃 장식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여자들은 브랜드 드레스에 보석을 걸쳤고 남자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영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소영은 영희의 한복 고름을 다시 매만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애정보다는 체면을 의식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아기용 왕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색색의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이미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준호가 있어요. 손자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우리 준호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아이가 손을 뻗자 영희가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 저분이 아기 할머니세요?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자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시어머니세요. 소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들은 영희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생각보다 검소하시네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멋지게 꾸미고 다니시는데 영희는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손자를 내려주었어요. 소영 씨, 저쪽에 부장님 부인들이 계셔요. 인사드리러 가시죠.
민수의 동료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영희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잠깐만 다녀올게요. 소영이 떠나고 나자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소박한 한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떨어진 곳이었어요. 괜찮다. 여기서 잘 보이는구나. 영희는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손자의 돌잔치인데 마치 숨겨야 할 존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준호의 돌잔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민수 씨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수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이어졌지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제 준호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아이 앞에 여러 물건들이 놓였어요. 붓, 돈, 실, 공 등 전통적인 돌잡이 용품들이었습니다. 손자가 망설이다가 붓을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공부 잘하겠네요. 똑똑한 아이로 자라겠어요.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영희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축하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소영이 부장님 부인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장님 부인께서 준호가 정말 예쁘다고 하시네요. 그래, 기쁘구나. 영희가 대답했지만 소영은 이미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여기 계속 계시기 힘드시죠? 소영의 말에는 배려보다는 부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아직 괜찮다.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네. 그럼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연애는 계속되었지만 영희에게는 점점 더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대화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영희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 어머니, 정말 가세요? 아직 식사도 안 했는데. 민수가 말렸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괜찮다. 준호 예쁘게 자라거라. 손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자 소영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 괜찮다. 지하철로 갈 수 있어. 지하철요? 여기서?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지하철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택시비 드릴게요. 소영이 지갑을 꺼냈지만 영희는 손을 저었어요. 됐다. 나도 젊을 때 지하철 많이 타봤거든. 호텔을 나서며 영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켜진 건물, 그 안에서 계속되는 축제. 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의 태도, 모든 것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 눈에는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보구나. 전철을 기다리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첫 번째 생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화려한 연회장의 차가운 시선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한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오늘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나는 부끄러운 할머니인가? 차를 우려 마시며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소영의 어색한 태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앉혀진 것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문득 서재의 오래된 서랍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굳이 들여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서랍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 모든 것이 연도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 상가 건물, 그리고 이한옥이 서 있는 토지까지 영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다 우리 것이었다고?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터전이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몇 년 전 세무서에서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그때도 금액이 상당해서 놀랐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청동 상가 건물의 공시지가만 80억, 이한옥터와 주변 토지까지 합치면 12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럴 수가. 영희는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민수와 소영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오늘처럼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볼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존중받는다면 그게 진짜 존중일까? 영희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때로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다. 오늘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제가 좀 신경질적이었던 것 같아서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괜찮다. 너도 신경 쓸 게 많았을 테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준호가 할머니 찾아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죠? 그럼 언제든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다시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썼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한약재를 나누어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지요. 나도 이 재산을 그런 일에 써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영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받은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결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깨어난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젯밤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를 우리며 영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30살 무렵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통 한방차를 연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포기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었어요. 세상에 나서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숨어서 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어제 겪은 일들이 그런 삶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산을 그냥 지키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영희는 오래전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김다영이라는 젊은 여성의 명함이었어요. 몇 년 전 전통문화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국악과 다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영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자금과 장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었지요. 이 아이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영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마음이 급했어요. 여보세요? 다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다영 씨, 박영희예요. 기억하시나요? 아, 선생님, 물론 기억해요. 이렇게 연락 주시다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사실 선생님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만남 약속을 잡고 나서
영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다영은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다영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그때 말했던 사업은 다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사실 작은 문제도 있고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다영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차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차를 배우고 국악도 들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전통차 블렌딩 클래스, 다도 체험, 그리고 작은 국악 공연까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영희는 다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장소는 어떤 곳을 찾고 있나요? 한옥이면 더욱 좋겠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접근성이 좋은 곳은.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집은 어떨까요? 선생님 집이요? 종로에 한옥이 있어요. 마당도 넓고 전통차 수업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다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선생님께 폐가 되지 않을까요? 폐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요. 그 집에 다시 활기가 돌면. 그날 오후 다영은 영희의 집을 보러 왔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넓은 마당을 보며 감탄했어요. 선생님, 여기 정말 완벽해요.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한다면 마당에서는 작은 공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날씨 좋을 때는 야외에서 차도 마시고.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 2, 3회 전통차 수업, 월 1회 작은 음악회, 그리고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원할게요. 영희의 말에 다영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임대료만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일에 돈을 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날 밤 계약서를 작성하며 영희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재산이 드디어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영희는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이곳에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차향이 가득할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의 한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대청마루는 차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어요.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져요. 다영이 새로 들여온 차 도구들을 정리하며 감탄했습니다. 영희도 오랜만에 활기찬 표정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용했던 차 도구들을 다시 꺼내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거든요. 첫 수업날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였고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 2명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한방차를 연구해온 박영희입니다. 영희가 자신을 소개하자 사람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검소한 한복 차림이지만 차를 다루는 손놀림에서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대추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영희가 직접 말린 대추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우와, 직접 말리신 거예요? 네. 좋은 대추를 골라서 햇볕에 말리면 단맛이 더 깊어져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영희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차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젊은 여성 참가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성이 다르거든요. 차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예요. 영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당에서 간단한 다과 시간을 가졌어요.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고 영희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죠? 물론이에요. 다음 주에는 오미자차를 배워볼까 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다영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벌써 다음 주 예약이 꽉 찼어요. 그래, 기쁘구나. 영희는 마당을 치우며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말에는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젊은 가야금 연주자가 와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입니다. 26살의 수진은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젊은 연주자였습니다. 오늘은 차 한 잔 마시며 가야금 선율을 들어보시겠어요? 마당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선율이 한옥의 처마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영희는 차를 우리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타났어요. 음악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온 이웃들과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통차 수업과 국악 공연을 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다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었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람들이 떠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다영은 마당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벌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일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괜찮을까? 너무 알려지면. 선생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이런 전통문화 보존 활동이 더 확산되려면 다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개인적인 부담보다는 문화 전승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럼 해보자. 우리 전통 차 문화가 더 알려지면 좋겠어. 다음 날 오후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기자였는데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젊은 시절부터 전통차를 연구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를 젊은 세대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큰 일을 시작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다영 씨 같은 젊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기사는 며칠 후 종로 한옥 전통차 명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영희의 과거 경력과 현재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한 기사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수업 신청은 물론이고 TV 방송 출연 요청도 있었어요. 선생님,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다영이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지는 것 아닐까? 영희는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다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당에 차향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한옥의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감나무 아래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골목 끝에서 누군가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영희는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곧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영희는 평소처럼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옥 문화 공간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오늘도 오후에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현관문 쪽을 보니 민수와 소영이 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영이 신문을 펼쳐 보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로 한옥 전통차 명인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아, 그거 며칠 전에 기자가 와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는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잖아요.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영희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소영은 집안의 변화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거실 한쪽에는 차 수업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마루에는 방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당으로 통하는 문 너머로는 작은 무대까지 보였습니다. 차 수업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전통차를 배워가지. 영희가 차분히 설명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돈은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감당해요? 어머니 형편에. 소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꺼내 가져왔어요. 이걸 보거라.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고지서를 보여주자 민수와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삼청동 상가 건물, 그리고 이 땅. 모두 우리 것이야.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갔어요. 어머니, 이게 100억이 넘어요? 공시지가로는 120억 정도 될 거야. 영희의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민수도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소영이 중얼거리다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돌잔치 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오른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억울한 듯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나? 너희는 내가 가난해도 잘 지내고 있었잖니. 영희의 잔잔한 말에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돌잔치 때 소영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런데 이 문화 공간은 왜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 우리 전통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말이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다 이런 일에 쓰시려고요? 그럴 생각이야. 어머니, 그건. 소영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상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감히 말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희 살림에 필요한 건 따로 챙겨줄 테니까. 영희가 며느리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재산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조상들이 물려주신 것이고 후손들에게도 의미 있게 써야 할 책임이 있거든.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영이 들어오다가 낯선 방문객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아, 가족분들이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괜찮아. 들어와. 내 며느리랑 아들이야. 영희가 소개하자 다영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도와주신다고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 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장소는 물론이고 수업 도구, 홍보까지. 민수와 소영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오후 수업 준비는 제가 할게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다영이 눈치 있게 물러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도 너 나름대로 살기 바쁘지 않았겠니?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런 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서운함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혹시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민수가 현실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다영이는 믿을 만한 아이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든. 그래도 법적인 절차나 계약서 같은 건 제대로 했는지. 다 했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영희의 답변에 민수가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그럴 생각이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도움을 드릴 일이 있을까요? 영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도 있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홍보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 너희도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이 되자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민수와 소영은 구경하며 어머니의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대추를 우릴 때는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안 돼요. 80도 정도의 물에서 천천히. 영희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수도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제가 인터넷 홍보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제안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영어 자료 만드는 것 도와드릴게요. 학창 시절에 영어 전공했거든요.
소영도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거네. 영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돌잔치 때의 차가운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족들의 마음을 되찾은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저녁, 영희의 한옥마당에는 따뜻한 차 향과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국화차를 준비했어요. 이 계절에 마시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하죠. 영희가 정성스럽게 우린 국화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마당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작은 문화 공간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전통차 수업에는 예약이 몇 주씩 밀릴 정도였고 월 1회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어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이제는 단골이 된 사람이었어요. 물론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어. 영희의 대답에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수가 새로 온 참가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재배하신 약재들로 차를 우리시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민수의 자랑스러운 어조에 새로운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영문 자료를 만들고 때로는 간단한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소영이 외국인 부부에게 설명해주자 그들이 고마워하며 차를 음미했습니다. 소영의 영어 실력에 영희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음악회가 시작되자 마당은 더욱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수진이 연주하는 아리랑 변주곡이 고즈넉한 한옥과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참 아름답구나. 영희는 한쪽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차를 마시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차 더 주세요. 손자 준호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돌이 훨씬 지난 아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우리 준호도 차를 좋아하는구나. 영희가 아이용 작은 컵에 미지근한 차를 담아주었습니다.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과 중년층,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주 와. 차 한 잔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영희의 따뜻한 말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에서는 다영이 다음 달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는 떡차 만들기 체험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떡차가 정말 맛있었는데, 영희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가족들이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대성공이었네요. 민수가 찻잔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소영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 같아서 좋아. 영희가 마당을 쓸며 말했습니다. 뒷정리가 끝나고 가족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준호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시작하신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이 있어.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꿈과 보람이 있어야 진짜 사는 거지. 영희의 말에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민수와 소영의 다짐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다영이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왔어요.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방송국에서 전화 올 거예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또 요즘 너무 바빠지는 것 아닐까?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요. 다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작은 문화 공간의 소문이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전통차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지겠구나. 영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희는 혼자 남아 마당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알찼던 것 같았어요.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영희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다니.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전통을 지키고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이 이제 시작인가 보구나. 영희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년 봄에 쓸 매실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향긋한 매실차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익어가는 것이죠. 영희도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향기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골목 너머로 늦은 밤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렸어요. 그들도 이 집에서 나오는 차향을 맡으며 잠시 걸음을 늦출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향으로 남는 인생이구나. 영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삶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옥에 불이 꺼지고 골목이 조용해진 후에도 마당에는 여전히 은은한 차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그 향기는 마치 영희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종로의 작은 한옥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향기로 남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